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 문제 한 두세 개 더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슬슬 나가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특정한 점 x =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속이 특히 이 점 x = a라는 점에서 핵심만 얘기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세 개가 다 같아야지 연속이라고 한다. 이거 셋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끊어져 있는 모습을 띠게 된다. 실이 끊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띠게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습니다. 라고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거를 식으로 표현만 할 줄 알면 돼요. 식으로는 좌극한이니까 리미트 x가 a의 살짝 작은 곳에서 다가갈 때의 fx라고 하고 이게 좌극한,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 a보다 살짝 큰 쪽에서 다가갈 때의 fx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값 f의 a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한글로 기억하고 이거는 그 기억의 기초에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기를 바래요. 이거는 못 외웁니다. 사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기호, 리미트니 뭐니 이런 걸로 해봐야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데 검증에서 좀 까다로운 애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까다로운 거는 합성 함수를 검증할 때가 가장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합성 함수인데 x =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제일 까다롭게 학생들이 느끼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룰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일단은 5번부터 하면 되죠. 맞나? 네. 5번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쉬운 겁니다. 5번.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래요. 모든 x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해줬어요. 무조건 다 연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x-2 곱하기 fx는 x제곱에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12로 생겼대요. 이럴 때 과연 a가 어떤 값을 가졌길래 연속이 되며 그때 함수의 값 x값 2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어떤 값을 가져야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왜 물어보냐면 이 식에 따르면 fx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12라고 생긴 애예요. 즉 분수 형태의 함수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수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x 값에서 불연속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x값 2에서 불연속이어야 정상인 거예요. 불연속이어야 돼. 거기에 끊어져 있어야 돼. 함수를 계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분수가 이렇게 가다가 x값 2에서는 함수값이 계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진행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여기가 x가 2인 곳.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애초에 전제 조건을 모든 x에서 연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값이 가령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칩시다.
3이라고 치면 이거 3 y값 3 부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f의 2가 3이라고 누군가 정의를 내려주면 이 자리가 채워지는 구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채워져서 연속이 유지가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f의 2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2에서 원래 끊어져 있어야 되는 애거든.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근데 최초의 모든 x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얘는 f2가 얼마라고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연속이 되는 애구나. 뒤에 조금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학생들도 그걸 알게 되죠. 왜 하필 f2를 물어보게 됩니까? 이거죠. 그러면 이 식에 따르면 아직 얘는 함수값이 없는 상태인 거야. 아니면 모르는 상태인 거지. 그런데 연속이라 했으니 어떻게 돼? 이 식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건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식의 값이 얼마라고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약간 특수한 케이스죠. 여기서부터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거에 제일 까다로운 부분은 이제 합성 함수가 될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얘가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나는 그 수렴값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면 결과적으로 그 수렴값이 함수값이 될 거다 이거죠. 그래야 이 빈자리가 메워진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수렴을 하려고 봤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12가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에 따르면 수렴의 형태가 네 종류가 있단 말이야.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넷 중에서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봐야지. 그거에 맞춰서 a 값을 결정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2를 적용을 해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가는 구조예요.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 0을 어떻게 가느냐 봤더니 4 더하기 2a 마이너스 12가 그러면 0으로 가져야 된다. 여기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8이고 4 이렇게 되겠죠. a가 4가 돼야 되는 거죠. 분자가 0이 되려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분자가 0이 됐어요. 이제 a 값 4를 가지고 해서 그러면 그렇다면 이 식은 이렇게 되겠다. 리미트 x가 2를 가면서 x-2분의 여기가 4가 됐으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6과 x-2로 인수분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0분의 0이니까 인수분해한 후에 약분될 거고 따라서 이 값은 리미트 이것만 남게 될 거예요. x 플러스 6만 남게 될 거고 따라서 얘는 얼마로 수렴한다? 8로 수렴한다라고 알려진 거죠. 얘가 수렴값이고 얘가 곧 알파인 거죠. 따라서 얘도 곧 얼마? 함수값도 8 이렇게 되죠. 이 스토리 이해되세요? 네. 이게 이제 약간 덜 매운맛의 이제 연속 함수 그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매운맛은 합성 함수가 될 거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요거를 이제 하나 기억을 해두고 이게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분수함수여서 가능하다. 분수함수는 원칙적으로 분모가 0 되는 지점에서 무조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끊어졌다고 얘기했으니 함수를 지정한 거다. 그 다음 이게 끝이에요? 합성함수 안 나오나? 연습 문제 쪽에서 나오나? 그러면 연습 문제에서
합성함수를 연습 문제에서 다루네요. 자, 몇 번을 보냐면 연습 문제 50페이지 41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매운맛이에요. 41번 연습 문제. 여기 보시면 fx하고 gx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빈자리고요. 크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포함되고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도 불포함되고 뒤에도 보이죠? 뒤에 보여요? 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1자리고 여기 0자리고 여기 1,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게 fx. gx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포함인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불포함에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일단 올라갔고 여기서 포함되고 그 다음에 불포함되고 이렇게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마이너스 1, 이 자리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게 gx의 모습이에요. 됐죠?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의 gx 이 값이 1이냐 이렇게 봤어요. 요거는 이제 극한 문제죠. 연속 문제는 아니고 이미 배웠던 극한 문제. 자, 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풀었었죠? 일단은 이 gx를 t로 생각을 한다. 이해됐죠?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뭐부터 계산을 해야 되냐면 gx부터 계산하고 얘가 t가 될 것이다. 그 얘가 t가 되니까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t가 어디로 갈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ft. 그래서 최종 답인 마지막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나? 자, 우리 합성함수 다시 한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합성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뭐 1, 2, 3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fx는 2배를 치는 거다. 그러면 y 값이 막 있다가 여기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gx는 가령 예를 들어서 x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매칭이 될 거고 2에서 4로 매칭될 거고 3에서 6으로 매칭이 될 거야. 그리고 얘가 새로운 x가 되는 거잖아. 새로운 x. 얘가 새로운 x 값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x가 이 규칙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이 값을 보통 우리가 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새로운 x가 되는 거니까 y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얘가 새로운 x인데 그거를 t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지. 그럼 여기가 t가 되고 이게 t 제곱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결과물이 두 번째 함수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함수의 결과물이 두 번째 함수의 원인이 되는 거. x값이 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스텝을 나눠서 계산을 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요거 스텝 나눠서 계산하는 게 힘들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보다 좀 스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놓으면 좀 힘들다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정서 벌써 졸냐? 졸린 것 같아. 자, 그래서 1 마이너스로 gx에서 봅시다. 그리고 1 마이너스니까 이쪽에서 다가가는 거죠.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갑니다.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따라갈 테니까 얘는
이를 향해서 가는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를 향해서 다가갈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1의 큰 쪽에서 다가간다고 얘기할 거고 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GX는 둘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해요?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지. 왜냐하면 잘 봐. y 값이 x가 요거일 때 y 값이 여기에 찍혀요. 그러다가 더 가까이 가면 y 값이 여기 찍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여기로 계속 움직여갈 거란 말이죠. 밑에서부터 위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야. 내 말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1인데 1로 가긴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t는 이거 이해돼요? 요 t가 얘가 향해 가는 곳인데 얘가 1이에요. 1은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에서 위에서 다가가느냐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냐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냐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t가 이제 수렴하는 곳이 1은 맞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거 이해되죠? 그럼 요게 이제 새로운 x가 된 거니까 새로운 변수가 된 거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라고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때 ft는 어디로 갈 거냐? ft가 별게 아니라 이 변수를 x라고 놓을 수도 있고 t라고 놓을 수도 있단 말이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1 마이너스 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 점이 이쪽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냥 얘는.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해될까요? 여기 이해될까? 요 t가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여기 잘 보세요. 원래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새로운 x고 나발이고 이렇게. 자 봐. 이거를 g의 fx를 만약에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 fx의 결과물이 2x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2x 결과물이 x 자리에 들어가서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4x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 fx 얘를 t라고 놓으면 여전히 얘가 t 제곱 즉 x 제곱의 형태를 그냥 띄고 있단 말이지. 애초에 x 제곱. 그리고 여기가 t라고 놓고 그럼 gt가 t 제곱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요런 표현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단계를 나눠. 내 말 이해됐죠? 이해 안 되는 학생은 조금 더 들여다보세요. 여러 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은. 이번에는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얘가 x 이퀄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한번 따져봐라 이거예요. 불연속. 이 사람은 일단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럼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져보려면 우리가 뭐를 갖고 해야 돼요? 저기 써있는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값이 같은지 세 가지 값을 체크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좌극한 값부터 체크해 봅시다. 리미트 x값 1이니까 1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 곱하기 gx를 계산하라 되어 있어요. 자, fx부터 1 마이너스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1 마이너스 이쪽이죠? 됐죠? 그럼 이 값 어디를 따라갑니까? 이쪽으로 따라가죠? 그럼 어디를 가요? 1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1이고 수렴을 1로 가는 거고 얘의 수렴값은 1 마이너스니까 이쪽을 따라가죠? 아까처럼 1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서 1 좌극값은 1 우극한 값을 체크해보면 x가 1 플러스로 갈 때의 fx 곱하기 gx. 자, 우극한 이쪽으로 갑시다. 쭉 따라가면 여기를 따라가는 거네요. 아까처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로 수렴. 됐죠? 그 다음
얘는 1 플러스 이쪽을 향해서 따라가네요. 여기를 따라가네요. 여기를. 그쵸? 그럼 얘 계속 얼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0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치? 얘는 0. 우극한 자극한 비교했더니 애초에 극한값부터 틀려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억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해봤네. 얘 아까 얼마였지? 1로 가는 거였지? 그쵸? 네. 이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고 기억도 맞는 말, 니은도 맞는 말. 그 다음 디귿에 다시 한번 합성함수 얘기가 나옵니다. G의 fx라는 합성함수는 얘는 x값 0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실제 연속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됩니다. 기억에 해당. 가면 눈 떠야지. 빨리 먹어. 저는 한숨도 못 자는데. 왜 한숨도 못 자? 방학 때. 그 로봇 때문에? 네. 아이고. 자, 이제 좌극한부터 따져봅시다. x값 0을. 자, 그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의 g의 fx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때 나는 뭐를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를 t로 잡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의 gt를 통해서 계산할 것이다. 아까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기억처럼. 자, 0 마이너스 이쪽에서 다가갑니다. 여기서 다가가요. 점 따라서 쭉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그냥 애초에 1이죠. 정확하게 그냥 1입니다. 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얘 자체가 얼마다? 1이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화살표도 필요 없고 얘는 뭐예요? gt 값 이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 자체가 그냥 1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g의 1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g의 1값 어디 있습니까? g의 1값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플러스 1 됐어요? 여기까지. 요 t는 1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1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살표도 필요 없고 그냥 같습니다. 해서 1 이해됐죠? g1이니까 1 여기까지 이해됐죠? 좌극한 값은 1입니다. 빼봐. 우극한 값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에 g의 fx고 그것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 갈 때의 fx를 t라 생각할 때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것이며 그때 gt 값은 어디로 갈 거냐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따라가 봅시다. 0 플러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큰 쪽에서. 그러면 점이 쭉 따라오겠죠? 따라와서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뭐라고 써야 돼요? 0이긴 0인데 0보다 큰 쪽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0 플러스. 오케이? 그럼 여기도 0 플러스. 좀 더 구체화해서. 그러면 GT에서 0 플러스는 GT에서 0 플러스 이거 잘못이네요. 이쪽을 향해서 가죠. 이렇게 0 플러스. 그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향해서 가죠. 0을 향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벌써 좌극한, 우극한 값이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죠. 그럼 함수 값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불연속이에요. 얘는 아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 힘으로 할 때, 처음에 할 때 이 합성 함수는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특히 t가 0 플러스로 간다. 이걸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게 왜 t가 0 플러스로 가냐? t 그냥 0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구체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두 가지 패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는 유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돼요. 36번을 해보세요. 36번 48페이지 36번. 그리고 두 번째 푼 거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 또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대로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한번 풀어봐야겠는데 똑같은 게 없네. 선생님 네, 책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책을 어디서 데려가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갑자기 책이 없어 혼자?